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합시다.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2단원 기권과 날씨를 마치고요 4단원에 있는 자극과 반응을 나갈 거고요. 첫 번째 중단원 감각기관에서 첫 번째 챕터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눈의 구조와 어떻게 생겼으며 눈의 기능, 눈이 어떤 일을 하고 구조와 기능을 알고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해서 이번 시간을 공부하고 나면 눈이 어떻게 생겼으며 눈이 무슨 일을 하고 물체를 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자신 있게 알게 될 거예요. 스타트!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눈을 공부하면서요. 눈은 과연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할까요? 네, 눈은요.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그렇죠? 해서요. 네, 각각의 감각기관들은요. 본인에게 맞는 자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만화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요. 영상 속에 보면은요. 어떠한 스포츠 게임을 하는 도중에 공에 눈을 탁 맞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영상이 보였나요? 그렇죠? 눈에 공을 맞는 순간 별이 뿅뿅뿅뿅 머리 위를 돌던지 아니면 새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머리 위를 돌던지 그러면 정말 공에 눈을 맞았을 경우에 별이 보이고 새가 날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눈에 적합화된 자극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해서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은 뭐다? 한 글자, 빛! 네, 그러면 감각기관 정리해 볼게요. 감각기관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에다 전달해 주는데요. 감각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자극이 다 다르다. 해서 적합자극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해서요.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네, 눈이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자극이 될 거고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사물과의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눈 멋있죠? 네. 그렇다면 눈은 물체를 보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물까지의 거리도 파악했고요. 이런 일을 담당하는 눈의 구조를 봐주시면은요. 눈의 구조, 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요. 각막, 홍채, 수정체, 유리체, 망막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요. 눈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감각기관, 눈에서 성립하는 감각, 시각 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은 빛. 네, 그럼 빛을 자극으로 하여 물체를 보는 일을 담당하는 눈은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오늘의 중요한 감각기관은 눈일까요? 눈일까요? 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눈이 와요. 하늘에서는요. 눈이 내리고요. 우리 얼굴에는 이쁜 눈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쁜 눈이 하는 역할은요. 첫 번째 물체를 보는 일을 담당합니다. 시각이 성립할 거고요. 두 번째 거리감을 감지하는 것도 눈입니다. 해서요. 사람의 눈이 두 눈으로 물체를 보면서 가는 것과 한 눈을 감고 이 상태에서 가는 것은요. 거리 감각에 있어서 약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눈을 봐주시면은요. 눈은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겨 있는 이 눈은요. 눈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을 우리는 공막이라고 불러요. 동그란 공처럼 생겼죠? 네, 성인의 경우 눈은요 한 탁구공 정도 사이즈. 네, 동그란 막, 공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을 앞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러네요. 사람의 눈을 앞에서 봤을 때
눈동자가 있고요. 눈동자가 있고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또 하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해서 사람의 눈을 봤을 때요. 일단 이 사람의 눈 안에 있는 동그란 이 부분을 우리는 동공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동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얘를 튜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홍채라고 부릅니다. 홍채. 우리 현미경 혹시 사용해 본 적 있나요? 현미경을 볼 때요. 현미경 안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눈이 부셔서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조리개를 닫아서 빛의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반면에 너무 어두우면 조리개를 열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한 조리개 역할을 하는 아이가 홍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밝기 조절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람 눈을 일단 정면으로 봤을 때 사람의 하얀 자, 흰 자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까만색 눈동자가 있는데요. 그 눈동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동공이라고 부르고요. 동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튜브, 여기는 우리가 홍채라고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거는 사람의 눈을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을 옆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동그란 눈을 둘러싸고 있는 공막이 있는데요. 공막의 특히 앞부분은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투명한 막으로 변형되어서 약간 이렇게 돌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막이라고 불러요. 각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동공 홍채를 포함하고 있는 눈동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수정체라고 부릅니다. 수정체. 이거 수정체는요, 카메라로 따지자면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를 지나서 이 공막 안에 꽉 차 있는 하얀색 액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유리체라고 불러요. 유리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을 앞에서 봤을 때 동공 옆에 우리 홍채라는 부분이 있었죠. 홍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수정체에 선생님 색깔 다른 걸로 수정체에 이렇게 덮어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홍채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 동공이 있고요. 주위를 둘러싸는 홍채, 옆에서 봤을 때니까 이렇게 수정체 위에 얹어지는 부분 홍채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사람의 눈동자 공막 뒷부분에는요. 공막 한쪽 안으로요. 망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망막은요. 일종의 뭔가 하면요. 필름? 우리 영화관 가서 영화 본 적 있나요? 우리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면은요. 뒤에 영사기에서 빛이 투과됩니다. 그래서 뒤쪽 약간 높은 곳에서 빛이 투과가 되면 그 빛에서 나오는 영상이 어디예요? 극장 앞에 있는 스크린에 맺히겠죠. 하얀색 스크린, 그 스크린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망막이 하게 되고요. 이 망막 안에는요. 시각세포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시각세포니까 뭘 의미할까요? 시각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망막에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망막 뒤에 보면 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시각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체를 보는 일을 담당하며 사물과의 거리를 느끼는, 감지하는 감각기관, 눈, 물체를 보는 감각, 시각, 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은 빛. 그러면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눈에 대해서 눈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눈의 구조를 봤을 때 일단 눈은요. 좌우 두 개가 있고요. 동그란 모양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한 탁구공 정도 사이즈의 눈을 갖고 있는데요. 그 눈을 일단 동그란 모양을 유지해야 되겠죠? 동그랗게 눈을 유지해주는 공막이라는 게 있고요. 눈의 가장 바깥의 막입니다. 공막, 동그랗게 공막. 그 다음 그 공막 가운데 앞부분은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투명하게 되어 있겠죠? 투명한 부분 각막이라고 불러요. 각막.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눈동자 수정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 위에 덮고 있는 부분 홍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를 통과한 다음에 이 눈동자 안에를 차고 있는, 꽉 메우고 있는, 채우고 있는 하얀색의 하얀색의 액체 물질을 우리는 유리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막이 있는 뒷부분 바로 안쪽에는요, 망막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이 망막 안에는 시각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시각, 세포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망막 뒤쪽으로 뻗어 나가는 곳에 시각, 신경이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해서 눈의 옆에서 본 구조에서 각각의 이름들, 수정체, 홍채, 앞부분, 각막, 하얀색 액체 물질, 유리체,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망막, 그 다음에 시각, 신경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사람의 눈을 앞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입니다. 일단 유리체가 보일 거고요. 하얀색 부분. 눈동자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원이 하나 보여요. 작은 원. 얘를 우리는 동공이라고 하고요. 그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튜브, 홍채라고 합니다. 됐나요? 해서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한번 사진기, 카메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요, 카메라가 물체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체는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는 뭐랑 같은 역할인가요? 그렇죠. 렌즈 같은 아이죠. 렌즈, 카메라 렌즈. 그 다음에 홍채는요. 네, 홍채가 지금 닫힙니다. 그럼 구멍이 작으니까 빛이 조금 들어와도 되고요. 홍채가 만약에 벌어지면 구멍이 큽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홍채는요, 카메라로 따지자면 조리개랑 같은 아이네요. 조리개랑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망막은 뭐에 해당할까요? 망막은요? 그렇죠. 영화관에서 스크린 영상이 맺히거나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망막에 맺히거나 그래서 얘는요 필름 같은 역할을 하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 줌인이라는 게 있죠. 줌 당기고요. 놀래. 줌 당기고 그다음에 멀어지고 하면 작아지고 이렇게 거리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눈에는요 모양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눈하고 약간 카메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봤습니다. 수정체는 렌즈, 그 다음에 홍채는 조리개, 그다음 망막은 필름이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부분인데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시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극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빛이 자극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외부에서의 광원,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그 빛이 사람 눈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할까요? 빛이. 그렇죠. 각막을 지나겠죠. 그 다음 빛이 어디를 통과할까요? 그렇죠. 수정체를 통과하겠죠. 그 다음 어디를 지나게 될까요? 이 수정체를 지나고 나면 그렇죠. 유리체를 지나겠죠. 그리고 어디에 물체의 모습이 맺힐까요?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망막에 맺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망막에 이제 맺혔어요. 그 다음은 그렇죠.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은요, 결국에는 대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뇌를 감각령, 감각기관이 판단하는 최고장 감각령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물체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가서 망막에 물체의 상이 맺히면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데요. 물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는지, 네, 지금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빛이라는 자극이 눈으로 돌아오는 과정, 성립되는 과정, 각막 통과합니다. 수정체 통과합니다. 유리체 지나왔어요. 망막에 맺혔어요. 시각신경 대뇌로 가서 이건 무슨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으로 한번 물체 보는 과정 확인해 볼게요. 네, 한 사람이요 부록에 있는 자료를 들고 다른 사람은 자료에서 약 30cm 떨어져서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럼 병아리 그림을 봤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 그림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씩 숫자를 차례대로, 네, 그림처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병아리 그림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숫자를 차례대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봤더니 숫자를 차례대로 보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병아리가 있고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처음에 숫자 2를 볼 때 병아리 보여요. 2를 볼 때 병아리 보여요. 3을 볼 때 병아리가, 4를 볼 때,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병아리가 병아리 그림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1, 2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네, 병아리 그림 숫자 1일 때는 보였습니다. 숫자 2일 때, 3일 때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병아리 그림이 안 보이게 돼요. 일단은 병아리 그림을 볼 때 병아리가 눈에 보이게 됐어요. 그런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체 보는 과정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체에서 나온 빛이 동공으로 들어와 상을 맺기까지 경로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병아리 그림이 있어요. 불을 켰어요. 그러면 빛, 광원이 병아리 그림에 갔다가 병아리 그림에서 반사된 그 빛이, 물체에서 반사된 그 빛이 눈으로 와요. 그럼 맨 처음 통과하는 곳이 어딘가요? 네, 앞부분에 있는 투명한 막, 각막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각막을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를 갈까요? 수정체를 통과하겠죠. 그 다음은요, 유리체, 망막에 와서 망막에 그 병아리 그림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 영상이 뒤에서 투과하면 앞에 스크린에 영화가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사된 병아리 그림이 순서대로 오면 됩니다.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뒷부분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숫자를 보다가, 네, 병아리 옆에 있는 숫자 1, 병아리 보여요. 숫자 2, 병아리 보여요. 숫자 3, 병아리 보여요. 숫자 4 해서 오른쪽으로 점점 가다 보면 병아리가 안 보이게 됩니다. 해서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망막에는요, 물체를 보는 시각에 관여하는 시각세포들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병아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요, 네, 병아리가 맺히긴 맺히지만 그 부분엔 시각세포가 있다 없다, 시각세포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망막에는요, 시각세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지만 시각세포에는요, 망막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네, 지금 병아리 안 보였죠? 네, 그 부분은요, 망막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는 맹점이라고 불러요. 맹점. 반면에 시각세포가 짱 많아서 진짜 잘 보이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병아리 그림 보는 실험을 통해서, 네, 물체 보는 과정, 한마디로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 정리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요, 시각이 성립되는 과정을 봐주시면은요, 네, 첫 번째, 물체, 병아리 그림에서 반사된 빛이 자극입니다. 이 아이가 자극이 되어 눈으로 와야지 그 물체를 보게 될 거예요. 맨 처음 통과하는 곳이, 네, 앞부분에 있는 투명한 공막, 각막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 통과하는 곳이, 네, 수정체를 지날 거고요. 그 다음 가는 곳이 유리체를 통과할 것이고요. 그 다음 가는 곳이, 네, 뒷부분, 눈 뒷부분에 있는 망막을 간 다음에, 망막에 누가 존재했죠? 그렇죠. 망막에는, 네, 시각세포가 많았죠. 그래서 시각세포에서 물체를 받아들여 시각, 신경으로 갑니다.
하여 결국에는 대뇌까지 가게 되면 물체를 볼 수 있겠죠. 한번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물체를 보는 과정,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 일단 누가 자극인가요? 빛. 그 다음에 그 반사된 빛이 눈으로 옵니다. 맨 처음 통과하는 곳은 눈의 앞부분, 투명한 각막. 그 다음 통과하는 곳이 네, 눈동자 부분, 수정체. 그 다음에 수정체를 지나고 눈을 차고 있는 하얀색 액체 부분, 유리체를 통과하면 뒷부분 어디에 맺히나요? 망막에 맺히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접수하여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에 전달합니까? 대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각이 형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각이 형성돼요. 이렇게 해서 시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볼게요. 빛,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각세포, 시각신경, 대뇌, 뇌로 와서 아 이게 뭐 병아리 그림이구나 라고 네,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봅시다. 물체를 보는 과정이에요. 지금 모래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시계를 보기까지의 과정을 봐주시면은요. 일단 빛, 광원이 모래시계에 갔다가 반사된 그 빛이 눈을 향해 옵니다. 맨 처음 통과하는 곳이 각막, 그 다음 수정체, 유리체, 네, 망막에 맺힐 거고요. 망막에는 누가 접수한다고요? 시각세포가 접수하여 어디를 통해서요?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에 전달합니까? 대뇌에 전달하면 아, 모래시계다! 오케이? 해서 물체를 보는 과정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체의 모습을 시각세포가 접수한 다음에 그 받아들인 자극을 무엇을 통해 뇌한테 전달해 줬나요? 뒷부분 시각신경이요. 네, 해서 세포가 먼저고요. 신경이 나중입니다. 네, 그래서 물체를 보는 과정 이제 이해됐고요. 우리 두 번째 공부해야 되는 거는요. 아까 선생님이 사람의 눈을 앞에서 본 모습에서 여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조절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활동은요. 주변 밝기가 변할 때 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한번 그거 고민해 보세요. 지금 형광등이 다 켜져 있어요. 교실이 환해요. 물체가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환하면, 밝을 땐 물체가 잘 보이겠죠? 그러면 사람의 눈에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될까요? 조금 들어와도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광등이 다 켜져 있어서 교실이 밝아요. 그러면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물체를 볼 수 있겠죠? 아까 빛이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동공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동공이 작아져도 되겠죠? 반면에 여기가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럼 물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눈에서 시각이 성립하려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때는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커져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눈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전등을 켜고 교실을 밝게 했다가 5초가 지난 다음에 전등을 끄고 교실을 어둡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불을 켜서 환하게 하고 불을 꺼서 어둡게 하고 불을 켜서 환하게 하고 불을 꺼서 어둡게 하고 요거를 눈만 대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됐나요? 해서 나중에 눈을 크게 확대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동생 보고 전등 스위치 껐다 켰다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켜고 5초 동안 카메라 렌즈를 눈에다 바짝 대서 눈만 크게 확대해서 네, 녹화를 합니다. 녹화 버튼 누르고요. 5초 뒤에 야 동생아 전기 스위치 꺼봐. 끄고 5초 동안 눈을 촬영하고요. 다시 불 켜서 5초 동안 촬영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플레이를 해봤을 때 어떠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따가 요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결과 눈에 어떤 변화를 확인했더니 주변이 밝아지면 불을 다 켰어요. 환해요. 그러면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물체 잘 보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은 조그매져요. 반면에 불을 껐어요. 교실이 어두워지면 네, 홍채는 수축하고요. 동공이 커져요. 그럼 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주변 밝기에 따라 눈의 조절하는 과정을 봐주시면 주변이 밝으면 홍채가 늘어납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면 동공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감소할 거고요. 반면에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는 수축합니다. 그러면 동공은 커지겠죠? 그럼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많아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이었어요. 네,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을 보기 위해서 예쁜 눈 앞에서 한번 봅니다.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 네, 사람 눈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사람 눈 앞에서 봤을 때 눈동자가 있고요. 그 안에 작은 동공이 있고요. 사람 눈 앞에서 봤을 때 눈동자 있고요. 동공이 있고요. 이해하세요? 네, 앞에서 본 눈인데요. 네, 첫 번째, 여기는 밝은 곳이에요. 밝은 곳, 전기 스위치, 전등 스위치를 ON, 불을 켰습니다. 여기가 밝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림 보세요. 홍채 부분이 홍채는 늘어났죠? 확장. 동공은 작아졌죠? 그럼 밝은 곳이에요. 홍채가 확장. 동공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빛의 양은 감소하겠죠. 반면에 여기는요,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그러면 홍채 보세요. 홍채 선생님이 튜브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홍채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서 확장된 거고요. 여기는 홍채 두께가 이렇게 얇아졌어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는 수축해요. 그럼 동공은 얘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더 커지겠죠. 그럼 결국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밝은 곳, 되게 밝아요. 환해요. 그러면 홍채는 확장, 뚱뚱한 튜브가 되는 거고요. 확장되면서 동공은 작아집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감소할 거고요. 지금 어두워요. 그러면 튜브, 뚱뚱해졌나요? 날씬해졌나요? 날씬해졌죠? 홍채가 수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공은 커졌죠. 그럼 빛의 양은 많아지겠죠. 됐나요? 해서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는요,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이었고요. 지금 할 거는요,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이요. 거리에 따른 물체까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입니다. 사람의 눈을 이번에는 앞이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예요. 옆에서 봤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각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맨 첫 번째 앞에 있는 부분에 수정체요. 수정체요. 해서 수정체에 두께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껍다. 수정체의 두께가 얇다. 일반적으로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울 때는요,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그다음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질 때는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다. 이거는요. 수정체의 위아래를 잡고 있는 모양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는요. 모양체가 늘어납니다. 해서 가운데 수정체를 잡고 있는 이 모양체 두 근육이 가까운 데를 볼 때는요. 이 아이가 이렇게 수축해요. 그러면 위에서 잡고 있는 두 근육이 눌러주니까 이 수정체는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지고요. 먼 데를 볼 때는요. 이 모양체 근육들이 잡아당겨요. 먼 데를 볼 때는요. 잡아당겨서 그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망막의 물체의 상이 맺혀요. 가깝다.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그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껍다. 셋.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수정체의 두께는 두껍다. 돼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 두께가요. 이렇게 됐던 게 얇아지면서 물체의 모습이 망막에 맺혀져서 또렷한 상이 맺혀서 물체를 볼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다. 그랬을 때 수정체의 두께는 얇다. 정말 우연찮게도 글자 수가 똑같아요. 물체까지 거리가 가깝다. 세 글자. 가까울 때 수정체의 두께는 두껍다. 그 다음 물체까지의 거리가 선생님 손 이동할게요. 멀다. 그럴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다. 해서 이렇게 눈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앞에 있는 렌즈를 볼 때와 저 멀리 있는 공기청정기를 볼 때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좀 두꺼워졌을 거고요. 먼 데를 볼 때는 수정체가 지금 얇아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즘 가장 핸드폰을 많이 봐요. 가까운 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먼 데 보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이 나면 눈을 좀 쉬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 쉬는 중이에요. 네, 가끔씩 먼 데를 볼 필요도 있고요. 이해하셨나요? 해서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배운 내용이에요.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확인평가도 충실히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챕터 청각과 귀역,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